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매물이 다시 줄어들면서 매도 가능한 물량이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내 나홀로 아파트도 특례를 받아 재건축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연접한 노후 주택단지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 개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 정비 예정구역도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겨냥하며 수개월째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앞두고 관계 당국이 고심에 빠졌습니다.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 취지는 분명하지만 투기와 실수요를 가르는 기준 마련 자체가 쉽지 않아 정책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건강이 보내는 옐로우 카드들이 조금 있죠.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병원 가봐야 하지 하고 미루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심코 넘기고 나면 어느 순간이 한순간에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도 요즘 분위기가 조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래는 줄어들고 또 가격은 버티는 듯 하지만 임대차 시장은 거의 사라지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씩 옐로우 카드를 보내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언젠가 좀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드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 어떻게 하나하나 좀 해결책을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까요? 고민되신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때이른 더위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오늘은 진짜 덥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도가 좀 높은데요. 자,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한번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부의 여러 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 부작용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현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당연히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세 회피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또 이제 단지별로 보면요. 또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최근에 보면 아시아성촌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를 또 새로 썼고요. 예, 이렇게 이 강남 3구에서도 좀 온도차가 뚜렷하고요. 자, 그런데 가장 좀 부작용이 큰 게요. 바로 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노도광이라던가, 금강구 같은,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좀 접근하기가 쉬웠던 이런 지역의 주택 가격이 일제히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전월세도 사실은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아니면 최근에 알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3,000세대 대단지에 전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전세라든가 월세가 또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대한 레버리지 차단, 그러니까 즉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나면서 서민들이 더욱더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전월세에 대한 주거 비용은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작용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정말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불과 내가 한 6개월 전에 한 5억대, 6억대 받던 아파트가 벌써 지금 8억, 9억. 불과 뭐 6개월 만에 2, 3억씩 오른 데가 강북 지역에서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강남권에서 뭐 2, 3억 오른 거랑 강북권에서 2, 3억 오른 거는 체감이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부작용을 겪고 있는 현 시장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지금 참 어렵죠. 특히나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너무 어렵다라도요. 항상 기회는 있으니까요.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 아니면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 아니면 또 최근에 소액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서울에 뭐 1억에서 3억 사이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액 투자와 관련된 고민도 괜찮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내 집 마련도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거기에 전월세 구하기까지 모든 것이 어려워진 요즘 시장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어려웠던 시장이 늘 기회가 되곤 하죠. 여러분도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잘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고민 있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함께 하세요. 02-2638-3974번 무료 전화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세워보실 수 있도록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부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는 아마 내일도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요. 재개발, 작은 게 아름답다. 상급지 선점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지금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저가 지역들도 이제 급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하기가 많이 어려워졌고 내 집 마련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신속이라던가 모아, 역세권, 이렇게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지정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유 자금이 좀 적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내가 지금 아직 가격이 미반영되었을 때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해서 소액 투자를 해놓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면 시세 차익과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만약에 어떤 A하고 B라는 지역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될 때, A라는 지역은 뭐, 30평대 아파트가 여기 한 10억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지역은 한 30억 정도가 간다고 했을 때, A나 B나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다라는 거죠. 즉, 아파트 공사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공사비가 지역이 틀리다고 해서 틀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업비는 비슷한데 내가 어떤 입지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틀리다는 거죠. 즉, 이게 프리미엄으로 내가 이제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또 내가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또 노릴 수가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상급지 같은 지역들,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들도 개발에 대한 이슈가 없으면 그 전에는 좀 싸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시더라도 꼭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입지에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 서울 도심권에서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까지도 제가 콕 집어서 세미나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투자 지역 어디서부터 좀 지역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셨던 분들께는 아마 좋은 길잡이가 되는 시간일 겁니다. 지역적인 분석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바로 내일입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도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들 다양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아파트 매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어떤 아파트 보고 계세요? 상월곡동 동아 에코 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는데요. 네, 21년도부터 살고 있어요. 네. 전세 3억 2천에 들어가서 중간에 그 갱신을 해가지고 지금은 3억 3천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올해 10월이 만기고 네. 얼마 전에 그 집주인이 매수할 생각이 있느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최근 거래 가격이 8억 2천인데 어, 조금은 싸게 줄 수 있다네요. 네. 처음엔 생각이 없다가 알아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단지에 네. 전세는 하나도 없고 아, 월세만 몇 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인터넷으로 그 시세를 알아보니까 네. 작년 말만 해도 6억에 거래된 것도 있는데 네. 몇 개월 만에 뭐 2억이 올라서 어,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그래서 이걸 전화드려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아마 요즘 비슷한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곳이 상월곡동의 동아 에코빌 아파트 전세로 네.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집주인이 조금 저렴하게 줄 테니 매수할 생각이 없느냐 문의가 들어왔지만 시세가 몇 개월 만에 몇 억이 올라서 이걸 매수하는 게 맞는지 과연 예. 대표님은 어떤 답을 주실지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늘. 예, 여기 지금 살고 계시는데 뭐 몇 달 사이에 좀 올랐네요, 그죠? 그래요. 예, 여기가 원래 그 동아 에코빌이 이게 여기가 이제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예, 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동아 에코빌을 보면 이게 지하철 접근성은 좋아요. 예, 바로 앞에 네, 이게 6호선 3분 있고, 거리 정도예요. 3분 예, 거리. 지금 6호선 있고,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덕여대 바로 옆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네네. 주변에 뭐 이제 홈플러스라던가 마트라던가도 가기도 상당히 좋은 입지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주변 지역이 아직 여기가 이제 인근 지역이 이제 장인뉴타운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인근이 장인뉴타운 쪽인데 장인뉴타운이 지금 이제 개발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개발이 지금 아직 완료가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주변이 좀 어수선한 지역이죠. 그죠? 예. 예, 그렇긴 그런 해요. 지역이라서 여기 동아 에코빌 아파트가 그렇게 가격이 높은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네.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몇 개월 만에 한 2억 정도가 지금 올랐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몇 개월 만에 2억이면 사실은 일반 분들한테 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작은 돈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요, 제가 결론부터 내드리고요. 예,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자, 일단은 예, 매수하세요. 아, 그래요? 예, 매수하십시오. 예. 예.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지금 강북권에 지금 특히나 이제 강북의 이제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어떻게 보면 큰 전제는 규제의 역설이에요. 규제의 역설. 예, 저는 이제 규제 이거 역설이라고 저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리는데 이 왜 규제의 역설이냐? 지금 현재 서울시,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대출 규제. 예, 대출 규제하고요. 예, 대출 규제는 크게 보면 주담대 대출 규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있죠? 예. 예. 주담대 대출 규제랑 이제 전세자금 대출 규제. 예. 예.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서울에 집을 살려면은 실거주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잖아요. 그죠? 예. 예, 토지거래 허가. 예, 크게 보면 요 규제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요 규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규제냐면 자, 토지거래 허가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는 전세 갭 투자하지 마. 전세 끼고 집 사지 마. 실거주할 사람만 집을 사. 이런 거거든요. 네. 지금 뭐냐? 이 토지거래 허가가 지금 서울 전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끼고 주택 사지 마. 예, 이 얘기입니다. 자, 예. 그 다음에 대출 규제는 어떤 거냐? 대출 규제는 지금 주담대 같은 경우도 15억 이하는 6억까지밖에 안 되고, 그렇죠? 15억에서 25억 구간은 4억 구간이고 25억 이상은 2억 구간이거든요. 2억밖에 안 나와요, 대출이. 자, 예. 이 주담대 규제도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죠. 너무 과도하게 빚내서 사지 마. 즉, 얘도
주담대 규제를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차단을 하는 거예요. 즉 지금의 여러 가지 대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뭐냐? 이게 매수자들이 집을 사기 위한 레버리지를 지금 차단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는 대출 많이 받지 말고 전세 끼고 살지 마. 예. 전세 끼고 살지 마. 이거예요.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어떤 부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요. 자, 토지거래 허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죠. 예. 그러면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예. 전월세 매물들이 안 나와. 왜? 실거주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죠? 예, 전월세 매물이 안 되니까, 예, 전월세 매물이 안 나오니까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면, 자,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여기 지금 동아 에코비 알아보시면 아마 전세 한 건도 없을 거예요. 전세 없어요. 예, 전세 없으시죠? 예. 자, 그러면 전세가 없으니까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내가 지금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지금 전세금을 더 줄 바에 차라리 집을 매매를 해야겠다. 저도 그 생각하고서. 예, 그러니까 매매 수요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또 하나는 예.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전세로 못 사면 월세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예. 월세로 살게 되면 사실 나는 투자 가치는 하나도 없이 이 월세만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라든가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월세 가격도 급등을 하고 매물도 없으니까 매매 수요로 지금 대거 갈아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담대가 안 되잖아요. 대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나오는 게 15억 이하 구간이거든요. 예. 15억 이하 구간이 뭐 소득만 되면 6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으로 해서 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규제의 역설인데 대출 예. 규제,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규제, 어떻게 보면 이건 규제의 역설인데 이 규제가 단기간에 끝날 규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예.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같은 현상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갑자기 서울 도심권에 공급이 엄청나게 돼버리면요. 예, 공급 폭탄이 이루어질까 공급이 엄청나게 돼버리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입주 물량 대비 거의 한 60%밖에 안 나와요. 건축자재 값이 많이 올랐다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서울은 계속 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공급이 많으면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텐데, 그죠? 네. 근데 공급도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예. 공급도 입주 물량들이. 예, 그러니까 공급이 점점 줄어드니까 전월세 가격도 더 급등을 할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조가 한동안은 진행이 될 거예요. 한동안은.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이제 살고 계시는 여기 동아 에코빌 이 아파트가 사실은 입지가 아주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입지가 아주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 요 아파트가 입지가 아주 좋은 아파트라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방향성 때문에 얘가 지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 나중에 이거 전세 끝나면 어차피 여기 전세도 없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그냥 전세로 거주하는 것보다는 얘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상승은 이제 예견이 되고 있으니까 네. 예, 차라리 내가 그냥 좀 대출 받아서라도 요 집을 매입하시는 게 나은 방안 아니에요? 예, 그래요. 예, 맞죠? 네. 예, 그런데 걱정되시는 게 지금 이제 몇 개월 만에 사실 작은 동도 아니고 6억짜리가 8억 됐으니까 예, 조금 부담이 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더 올라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저기 방화동에서 한번 분양을 했었거든요. 신규 아파트 방화동. 예, 방화동. 예, 방화동 아세요? 네. 예, 서울의 끝자락이에요. 예. 예, 끝자락에 33평이요. 예, 18억에 분양했습니다. 18억에. 예,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도 분양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축 아파트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지금 가격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예, 가격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좀 이게
임대인이랑 얘가 매도인이죠. 매도인이랑 예, 가격 상의를 조정 잘 잘해서. 하셔갖고요. 네. 예,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정말 이 소형 평형 아파트의 가격이 무섭게 또 중외곽 지역으로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집주인분과 더 잘 상의하셔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면 매수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올해 결혼할 예정인데, 네, 네, 저희가 이제 자금은 3억 정도 있고요. 네, 그래서 나머진 대출받고 되는, 좀 재개발되는 지역 쪽에 네, 빌라를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직장인 강남이 논현동 쪽이고요. 네. 네, 그래서 강남 가까운 지역을 알아보고 있는데, 네, 아는 지인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중곡동 쪽에 빌라를 투자해놨는데 네, 많이 올랐다고 해서 추천받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군자역 근처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 그래서 물건이 거의 없다고 해서 어, 네, 이번에 쓰리룸 저희가 5억 5천 정도 나온 게 있다고 해서 어제 보고 왔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매입해도 좋은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여유 자금 3억으로 좀 대출까지 활용해서 실거주하면서 그래도 투자도 가져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좀 재개발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군자역에 3룸 5억 5천짜리 보고 오셨다 말씀 주셨는데 대표님과 매수해도 괜찮은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럼 대략 한 5억 선의 아파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네, 네, 네. 예,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재개발 그 신혼집. 예. 네, 네. 아유, 그래도 형편이 좋으신 거예요. 아, 예, 그래도 이렇게 처음부터 서울에 워낙 이제 주택 가격이 높잖아요. 네, 네. 그래도 처음부터 내 집에서 지금 신혼생활을 지금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래도 다른 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형편이 좋으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 쪽으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예. 네. 나중에 이제 재개발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거죠, 그죠? 네, 네, 네. 예. 자, 지금 여기 중곡동 쪽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까 그 물건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네. 예, 혹시 그 주소 혹시 아세요? 네, 네. 예, 예, 보신 데가 주소 어떻게 되죠? 네. 네, 저희 중곡동 160-11번지요. 중곡동 160-11번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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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군자역 바로 앞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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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거기 이제 집은 베란다도 있고 좋은데 네. 엘리베이터도 없고 아, 엘리베이터가 5층 없어요? 중에서 네, 네. 예. 엘리베이터가 근데 이제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이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자,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군자역 주변이요. 여기가 지금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그죠? 네, 네. 지금 더블 역세권에 지금 5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7호선 타면 내정거장이면 바로 강남 쪽이잖아요. 그죠? 아, 네. 그러니까 강남 여건도 상당히 좋고 지금 여기 중곡동 일대 보시면 여기가 어때요? 다 지형이 다 평지죠, 평지. 그죠? 네, 네. 평지에다가 근데 여기에 노후주택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렇죠? 네, 네. 노후주택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더블 역세권에 바로 앞에 어린이대공원도 이접해 있고 그다음에 평지인데 여기가 상당히 노후된 지역이에요. 자,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이 지역을 왜 들어가냐? 이 지역이 깨끗한 지역이 아니라 노후된 지역이라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쪽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네. 예, 재개발 바라보려고. 그죠? 네, 네. 예, 이해되시죠? 자, 네네. 그러면 여기 입지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을 해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항상 제가 이제 소액 투자할 때 먼저 말씀드린 게 선점을 하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네. 왜 선점을 해야 되냐? 어떤 지역이 만약에 동의서 진구만 하더라도 가격이 확 올라버려요. 요즘은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개발에 대한 게 없다가 야, 우리 개발할 거야. 우리 동의서 거둘 거야. 이런 순간 가격이 확 올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가격이 반영되기 이전에 내가 매수를 해놓거나 투자를 해놔야
내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네, 그런데 요 중곡동 일대가 작년부터 시작이었어요, 사실.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네. 요 중곡동 일대가 여기가 중곡 1동, 여기가 이제 작년에 여기가 이제 신속으로 이제 벌써 이제 선정이 됐고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물건도 안 나와요. 예, 이쪽은 물건도 안 나오고요. 여기 같은 경우 뭐 투자 금액이 다 5억대, 6억대. 만약에 전세 끼고 투자하더라도. 예. 그 다음에 유해 블럭도 지금 이제 작년에 또 작년 말에 또 주민 설명이 또 열렸어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요 아래 블럭 있죠? 아래 블럭도 한 달 전인가에 또 주민 설명이 열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중랑천변이거든요. 네. 예, 중랑천변으로 해서 한 곳은 신속으로 벌써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신속으로 선정된 여기는 벌써 이번에 한 2주 전인가요? 여기 벌써 정비계획 수리까지 끝났어요. 네. 예, 여기는 2200세대 들어옵니다. 2200세대에 용적률 300% 받았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이 중곡동 일대가 작년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곡동에 입지가 상당히 좋은데 왜 강남 접근성도 좋고 평지에다가 노후도도 아주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서 개발 압력도 상당히 높았던 지역인데 작년부터 재개발 얘기가 돌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여기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정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여기는 한 1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네. 여기가 용마초등학교고, 여기가 지금 이제 군자 역세권 바로 옆이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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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런 지역,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정비계획이 수립된 중랑천변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보다 역세권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쪽이 입지가 훨씬 좋은 입지예요. 왜? 네네. 역세권이잖아요. 그냥 역 바로 앞이잖아요. 네네. 역 바로 앞에 여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단지. 초품화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여기 용마초등학교도 있네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기존에 지정된 입지보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있는 요 입지가 지금 제일 좋은 입지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도 순위가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쵸? 네네. 최근에 보면 요 아래 지역도 이제 도심복합 개발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땐 요쪽 지역으로 해서 1, 2년이면 빠르면 1년 안에는 당연히 여기가 얘기가 나올 지역이에요. 네네. 이해되시죠? 예. 네네. 그런데 아직 그런 얘기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가격이 싼 거죠. 가격은 싼데 지금 기존에 지정된 지역보다 입지는 좋아.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이 상당히 좋은 입지거든요. 네. 예. 하다못해 여기서 조금 떨어진 아까 신속으로 지정된 요 지역, 요 지역이 아마 중곡동 254-15번지 일대일 거예요. 요 지역 같은 경우 벌써 용적률 300% 받았거든요. 네. 근데 역세권이면 용적률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사업성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네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아직 앞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첫 투자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재개발 쪽을 바라보고 아는지 지인분이 좀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은 거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네. 예, 지금의 서울의 재개발 방식은 주민 제한 방식이에요. 네. 이거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동의서 걷고 있다더라. 그죠? 네네. 어디서 우리 재개발한다고 동의서 걷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서울의 지금 재개발 사업 방식이요. 예전에는 주민 제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어디 한번 해보세요 하고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에 지금 단기간에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빨리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어떻게 보면 허가제에서 지금은 이 주민 제한 방식 신고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그죠? 네네. 자, 그럼 이 주민 제한 방식은 어떤 거예요? 입지라던가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의지가 높은 지역이 먼저 간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A하고 B라는 지역이 있으면
사실은 입지는 B가 훨씬 좋아. 입지는. 그죠? 그런데 네네. A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럼 A가 먼저 시작을 하면 지금도 99.9%의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하냐면 A에 투자를 해요. 예,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또 그러니까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런데 A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그거 반대로 가야 돼요. 얘가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얘가 먼저 간 것뿐이잖아요. 네네. 근데 B가 더 입지가 좋잖아요. 네. 얘가 가격이 반영이 안 돼 있을 때 사야 우리는 싸게 사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 주민 제한 방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재개발 제도가 아니라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네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지금 벌써 여기 중랑청 천변은 벌써 얘기 나오고 지정되고 이러면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얘네가 먼저 간 것뿐이잖아요. 네네. 입지가 제일 좋은 데는 어디예요? 초품화의 더블 역세권의 여기가 지금 우리 시청자들 보고 계신 요 지역이 제일 좋은 지역 아닙니까? 네네. 근데 아직 가격 반영은 안 돼 있죠. 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입지는 훨씬 좋죠. 네네. 예, 지금 보고 계신 지역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신혼생활 하시더라도 예, 더블 역세권의 평지에다가 편하잖아요. 또 이제 강남 접근성도 좋고요. 그죠? 네네. 예, 얘는 아까 한 5억 5천 정도의 3룸이라고 하셨죠? 네네. 예,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좀 흠인데, 네. 예, 어떻게 해요? 그래도 물건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인데. 예, 아직은 다리가 튼튼하시잖아요. 네. 예, 제가 볼 때는 매수하셔도, 매수하셔도 되는 매물입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신혼집으로 매수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건강도 없고 또 투자 전략도 없고 이렇게 두 가지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매수하시고 또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이 아닌 노량진에서 이 일반 분양이 일어났을 때 국민평형 분양가가 25억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 정말 이제 신축 아파트는 서울에서 꿈도 꿀 수 없다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도 없는 사람은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없는 건지 과연 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방안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오늘은 대표님과 그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다른 시청자분하고 이제 상담을 해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펴면서 대출이라는 레버리지 축소, 그 다음에 이제 전세란 것도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였잖아요. 이런 또 토지거래 허가로 이제 규제를 확대하면서 지금 전세를 끼고 살 수 없는 즉 레버리지를 지금 차단을 시키고 있는 시정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에 대한 허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서울에서 소액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 속의 기회가 있다. 오늘은 소액으로 어떤 식으로 서울에 그것도 좋은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늘 이 영상,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늘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했던 패턴은요, 많은 분들이 아마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그죠? 먼저 내가 열심히 이제 전월세 살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아파트 청약을 해서 내가 당첨돼서 나 전월세 빼고 다시 그 아파트로 입주하는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일반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아파트를 이제 매입해서 이제 거주하는 거죠. 얘도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얘도 일반적인 거고 또 하나는 자, 지금은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지금 투기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셨을 때 이용했던 방법이요. 바로 전세금을 활용한 갭 투자입니다. 전세금을 활용한 갭 투자. 왜? 우리가 이제 현명한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투자자라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어찌됐든 아파트가 그러니까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서울의 주택 가격은 우상향이 그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어느 지역에 전월세로 살다가 내가 여유 자금이 조금 있을 때 어차피 내가 나중에 들어갈 거니까 전세 끼고 사는 이제 갭 투자로 이제 내 집 마련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도 비거주 1주택자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규제를 지금 가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전세금을 활용한 갭 투자로 내 집 마련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요 세 가지 안에는 아마 한 가지 좀 다 충족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아파트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한다? 예.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니면 내가 소득이 높지 않는 이상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한번 볼게요. 2021년도에 평당 3,300만 원 정도의 아파트 분양가가 형성이 됐는데 22년도에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 좀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그 이후에 회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일반 분양가를 높여도 다 분양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은요. 평당 5,274만 원. 예. 26년 상반기, 예, 지금 평당 5,274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21년도에는 보통 이제 33평 기준 11.2억이었던 분양가가요. 예, 지금은 60% 상승되면서 평균적으로 지금 17억 9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방화 6구역 같은데, 예, 레미안 엘라비넬 같은 데가 17억에서 18억 사이에 이제 국민평형대를 분양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것도 2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분양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지금 이제 건축비가 계속,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많이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분양가로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이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이런 사업장이에요. 소유자들이 모여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아파트 지어서 예, 소유자들이 먼저 나눠갖고 남는 거 일반 분양에서 사업비를 맞추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가가 높아도 잘 팔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겠죠. 즉 일반 분양가를 올려버립니다. 예, 그러면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에 다 전가를 시켜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 분양가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게 서울의 입주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공급 물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서울의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여지가 많다. 예,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더욱더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27 대책 전후로 해서, 예, 그러니까 6.27 대책이 왜 중요하냐? 이때 대출에 대한 규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예. 6억 이하까지만 무조건. 예. 자, 6.27 대책 전후의 아파트 가격을 보는데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노량진동의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경우가 아파트 26평형이요. 6.27 대책 전에는 8억 5천이었어요. 예, 현재 14억 6천 정도 갑니다. 예, 시골에 된 게요. 예, 거의 뭐 6억이 올랐네요. 6억이. 1년도 안 된 사이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악 드림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봉천동에. 여기 지하철도 멀어요. 지하철도 먼데 6.27 대책 이전에는 24평형이 8억 3천인데 지금 현재 11억 5천에 예, 지금 시거래가 찍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3억이 넘게 올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도남동의 한진 아파트. 여기가 이제 강화문 접근성도 좋고요. 또 대단지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단지였습니다. 여기가 25평형짜리가 6.27 대책 이전에는 6억 2천에 거래가 됐는데 현재는 8억이에요. 예, 얘도 거의 한 30% 가까이 올랐네요. 그죠? 지금 뭐냐?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요. 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자,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전월세 아까 말씀드렸죠. 전월세가 감소하면서 또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니까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 아파트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서민들이 비교적 조금 부담은 덜 가지고 살 수 있는 저가 지역들이 아파트들이 일제히 다 올라버린 거예요. 일제히 다 올라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규제의 역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아파트를 매입해서 거주하는 이 방식도요. 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것도 점점 허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전세금을 활용한 선매입, 예, 선매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죠. 예,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확대해서 이제 지정이 돼버리니까 전세금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가 안 됩니다. 예, 투자가 불가능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또 대출 규제도 앞으로 또 이제 강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전세자금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가 되니까 사실 갭 투자하기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6.27 대책 이후에 임대차 신규 계약분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전세금을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전세금을 빼줘야 되잖아요. 전세금을 빼줘야 되는데 전세금을 못 빼줘요. 왜?
6.27 대책 이후에 임대차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 대출이요. 최대 1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전세를 빼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즉 뭐냐? 전세금을 활용한 예전에 내 집 마련의 일반적인 패턴이었던 요 방식도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현재 많은 분들 느끼고 계시죠. 전월세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세입자들의 거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자, 뭐냐? 재개발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시면 돼요. 서울은요,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송부와 역세권 이런 계속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이후에 정비구역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지정된 지역의 가격을 급등하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제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재개발에서 여러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점을 하게 되면 즉 가격 반영이 안 돼 있을 때 선점을 한 이후에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냐면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시세 차익과 플러스 뭘 볼 수가 있어요? 내 집 마련을 동시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재개발 사업이 돌아가냐 이 메커니즘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액 투자는 먼저 이제 선점을 하셔야 돼요. 왜?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감이에요. 예,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동의서만 진구해도 2, 3억씩 확 올라버립니다. 그러면 소액 투자가 아니에요. 또 중액 투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초기에 또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감인데 우리가 기대감이 가장 높을 때는 어딥니까? 초기에 개발 얘기가 없다가 개발 얘기가 나왔을 때가 기대감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선점하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조합원 분양가의 진실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조합원 분양가는 좀 싸게 받죠. 예, 그 다음에 일반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잠실르엘을 보면 잠실르엘은 조합원 분양가는 10억 5천이었고 일반 분양은 16억이었어요. 일반 분양은. 예. 자,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가 6억밖에 차이 안 났죠. 근데 왜 그래요? 얘는 분상제 대상입니다. 분상제 대상.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화 6구역 있죠? 예, 방화 6구역 같은 데는 자, 일반 분양은 평균적으로 17억 7,500에 있어요. 자,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예요? 7억 8천.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가 10억 차이 났습니다. 왜? 여기는 분상제가 아니니까. 즉, 이렇게 가격이 올려도 팔리는 시장에서는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그러니까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사업 전략을 짜거든요. 그럼 당연히 일반 분양가를 올리면 조합원의 부담은 줄어드는 거고 조합원 추가 분담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조합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분양했었던 어제 1순위 끝났죠? 1순위 끝났던 노량진 6구역 라클라체 자이드 파인 노량진 6구역을 보면 일반 분양 거의 25억대 했거든요. 조합원 분양가 6억 7천. 19억 차이네요. 그렇죠? 19억 차이입니다. 19억 차이. 자, 여기서 한번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장이 자이 레디언트라고요. 24년도에 장이 4구역, 장이 뉴타운에서 이제 분양을 했었던 장이 자이 레디언트라고 이제 장이 4구역이 이제 뉴타운으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때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는 5억 5천이었는데요. 그때 분양가는 평균적으로 9억 5천이었습니다. 4억 정도가 저렴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지금은 또 신규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더 높아졌죠. 자, 최근에 아까 봤었던 레미안 엘라비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9억 8천 정도가 저렴합니다. 지금 뭐냐? 시장에 물건이 희소해질수록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에서는 어떻게 하냐? 일반 분양가에 다 전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즉 조합원의 이익이 극대화돼 버린다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소액 투자로 내가 해놓고 시간을 묻어놓고 내가 어느 순간 되면 아파트를 번하게 되면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점점 일반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는 서울의 신규 아파트가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높아도 다 팔린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트렌드가 바뀐 게요. 자, 정비 사업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의 도심권은 항상 공급 부족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일반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우리가 조합원 부담은
줄이고, 즉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일반 분양가에 다 전가를 시키는 구조에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피, 무형의 피,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이라는 거는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는 거를 일반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로얄동, 로얄호수는 다 선점을 하고 또 옵션 같은 경우 다 무상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소액으로 있더라도 내가 시간을 제대로 된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가, 상당한 시세 차익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소액 투자, 즉 조합원 자격을 선점을 해야 차익가 내 집 마련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결국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입지가 좋은 곳에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이 재개발 예정지를 소액 투자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드렸는데요. 그런 지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혹은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빠르게 다음 전화 연결해서 고민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우선 대표님한테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네, 듣고 작년에 계시거든요. 네. 노량진 신동아 리버팝 8억 8천에 매입을 했거든요. 네. 요즘에 보니까 15억이 있더라고요. 행복하시겠어요. 네, 대표님한테 일단 감사는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을 보니까 신축 빌라 사면은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 연말에 한 1억 5천 정도의 이제 여유자금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추가로 이제 신축 빌라 구입해도 그 세금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괜찮고 하는지 네. 어떤지 지금 궁금해갖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시려고 다시 한번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 저하고 상담하셨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그 매입하셔서 많이 올랐네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하나 더 이제 투자를 하시겠다고요? 네. 예. 그럼 지금 1주택이시네요. 그죠? 예. 1주택에서 추가로 1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 2주택, 그죠? 네. 그럼 2주택이 되잖아요. 네. 그럼 2주택이 되면 우리가 이제 걸리는 게 세금적으로 보면 네. 취득세가 중과되죠. 그죠? 예, 취득세. 취득세 중과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는 사실은 뭐 빌라 같은 거 사게 되면 보유세는 별 문제는 없어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도 또 중과가 되네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긴 해요. 예. 자, 어떤 거냐면 가만히 한번 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는요. 모든 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아파트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만 허가받는 거잖아요. 네. 일반 빌라는 지금도 전세 끼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모든 규제는 지금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빌라나 네. 이런 것들은 왜 규제를 못하냐? 빌라 네.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빌라가 대표적인 서민 주거 상품 아닙니까? 그런데 네, 공급이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규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그래요? 활성화를 네. 시켜줘야지.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빌라를 많이 지으라고 지금 활성화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또 세제적인 혜택이 있어요. 뭐냐? 예. 그러니까는 서울에 이제 빌라 공급도 많이 없으니까 빌라를 많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세제적인 혜택을 주는 게 신축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예. 소형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네. 매가는 6억 이하. 그래서 이게 예. 신축 소형 6억 이하라고 하거든요. 얘는요. 네. 예. 취득세 중과가 안 돼요. 예.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 매수하셔도 원래 8%인데 그냥 1% 적용입니다. 그죠? 예. 자, 그다음에 보유세는 뭐 해당 사항 없는 거고. 네, 양도소득세도요. 내가 네. 지금 신축 소형 6억 이하 매수했다가 한 3년 뒤에 내가 한 2억 정도 양도 차익 보고 팔았어. 만약에. 네. 그런데 원래 양도세 중과잖아요. 2주택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신축 소형 6억 이하는요. 내가 네. 언제든지 팔아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양도세 네. 중과해서 배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그러니까 내가 절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죠. 네. 올 연말에까지 라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여윳돈 생기면요. 신축 소형 6억 이하를 알아보시면 절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1주택 상황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세금 혜택 정리드렸고요. 자, 이제 투자 물건 정해지신다면 꼭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둘 테니까요. 고민 있으시거나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문의도 이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돌아올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